지난주 한국 대 중국 경기를 끝으로 올해 2026 월드컵 2차 예선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은 경기들은 내년 3월과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은 2승, 승점 6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1, 2위만 올라가는 3차 예선 진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2위이기는 하지만 아직 한국전을 치르지 않아서 3위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아스러운 건 태국이 싱가포르에게는 3대1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팀 감독인 페이킹을 해임시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팀을 이끌었으며 그동안 37전 21승 8무 8패로 우수한 성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인지 일본의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태국 감독 교체에 대해 태국 언론 못지않게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축구계와 언론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실력으로 자신들이 태국을 이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마치 페이킹 감독이 큰 실수라도 해서 진 것처럼 해임했다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킹의 감독으로서의 위치는 중국전 이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예상 밖으로 중국에게 패배한 후 바로 물러났다. 중국 대 태국의 경기 중 태국은 한때 큰 우위를 차지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에펑페이와 왕샹위엔이 협력해서 두 번째 골을 넣지 않았다면 태국은 1대1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충분하지 않나. 어쩌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경기를 앞두고 우 여사와 페이킹은 거의 미친 것처럼 중국 남자 축구를 폄하했으며 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최근 몇 년간의 발전과 성과로 충분히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축구협회장은 오히려 한국팀 감독에 대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인은 독일인 크리스만의 지휘에 따라 3대 0으로 중국팀에 승리했다. 언젠가 독일팀의 감독이 중국 축구팀을 이끌어 4대 0으로 한국에 대승했으면 좋겠다. 중국 축구를 대표한다는 축구협회장이 0대 3으로 대패한 후에 겨우 한다는 말이 상대팀 감독이 독일인이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보다 돈이 없어서 독일 지도자를 데려올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린스만은 훌륭한 선수였던 것은 맞지만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품고 있는 축구 팬입니다. 현재 한국팀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 전력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올해 크린스만 부임 후 치른 10차례의 A매치 경기의 결과는 10전 5승 3무 2패입니다. 우루과이에게 1대2, 페루에게 0대1로 패배했고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웨일스하고 비겼습니다. 물론 크게 망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결과입니다. 승리가 확실해진 후에도 손흥민을 교체해서 좀 더 일찍 쉬게 해주지 않는 점도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양코비치 감독 부임 후 10전 4승 2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약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양코비치는 유소년 팀만 지도하다가 처음 성인팀을 그것도 중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고 크린스만과 선수로서의 성적이나 연륜 역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게 2대0, 태국에게 2대1 승리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크린스만은 계속 이기재 선수를 주력 수비수로 기용하고 있는데 물론 뛰어난 선수이기는 하지만 지금 플레이하는 걸 보면 약간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선수를 기용하니 크린스만은 K리그1도 제대로 안 보고 선수를 기용하냐는 말이 나오고 일부 선수들이 실력보다는 코치진과 인맥관계로 선발된 것이 아니냐는 아무 근거 없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크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차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검증된 선수들이 있기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국제축구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싶어서 크린스만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명세를 이용하고자 독단적으로 선임했으며 축협 회장이 직접 선택한 픽이라 협회에서는 아무도 크린스만의 근무 태만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크린스만 감독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축구협회장은 한국에게 0대 3으로 지고 나서
나중에 독일 지도자를 데려와 4대 0으로 한국을 이기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분명히 축구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낙하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리더들이 중국 축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도 반칙을 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나 죄책감이 없는 것일까요? 중국은 최근까지도 자국 지도자들을 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지도자가 대표팀 감독을 해야 중국 축협이나 체육 관련 고위 공무원들이 돈을 빼먹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루머가 진실이었다는 듯이 중국 국가대표팀의 전정 감독인 리티에가 구속 수사 중입니다. 그는 중국 축구 역사상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2002년 중국의 세 경기를 모두 소화한 주전 선수이자 그 이후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뛰었을 정도이니 선수로서나 지도자로서나 중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리티에의 범죄 혐의를 보면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는 리그 강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팀 골키퍼에게 뇌물을 주고 승부 조작을 사주했으며 선수 실력에 비해 연봉을 더 올려주고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중국 축구협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중국 축구협회의 권력 1, 2, 3가 모두 잡혀 들어갔고 심지어 국가체육총국 전 부국장 2자의 차이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볼 수 있는 고위직입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그 이후 리티에의 후임으로 리 샤오펑을 선임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해임하고 결국 중국 유소년 팀을 이끌던 양코비치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게 바로 올해 3월이었습니다. 중국 축구계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해지니 아예 외국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심리일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부정부패 문제가 조용해지면 전처럼 다시 중국인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겠죠. 전형적인 중국 사회의 병폐가 중국 축구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회는 부정부패로 얼룩졌는데 축구계만 깨끗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은 한국이 조 1위로 진출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고 싱가포르가 조 2위로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기에 결국 내년 6월 6일 중국 태국의 리벤지 매치를 통해 최후의 승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국과의 경기 후 중국 사회는 현재 큰 후폭풍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민들은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고 보는 경향들이 많기는 하지만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경기 내용과는 별개로 축구와 애국심을 연결지으며 수많은 비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축구 유튜버들이 즐겨 인용하는 중국 인터넷 매체 지보바는 한국 언론의 기사 제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 당일 경기장에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중국 응원석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당한 중국 축구 팬이 있다는 보도였는데 그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반박성, 비난성 기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한국 언론은 한 명의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중국 축구 팬들에게 매국노 반역자라 불리우며 욕설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한 명의 중국 국민으로서 국가대표 간의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반역자로 간주된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이 팬이 먼저 중지를 사용해 중국팀과 중국 축구 팬들을 도발한 것이다. 중국 축구 팬들이 이 토트넘 팬을 구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는 일정 부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채널에도 이 간중에 대한 쇼츠를 올렸었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축구 보러 가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간중들한테 먼저 F워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 옆에서 비난하고 욕하니 홧김에 그렇게 대응한 것이겠죠. 그런데 지보바는 해당 축구팬이 먼저 도발했다고 거짓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을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끔 방송에서 조선족들 보고 한국하고 중국이 축구하면 어느 팀을 응원하냐고 묻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언론이 중국 국가대표 경기에서 중국 인민이 상대팀을 응원하는 건 반역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중국의 모든 언론은 철저한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이 보도되었고 아직까지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자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지 않으면 반역이라는 낙인을 찍어 인간 사냥에 나서는 중국 사회의 모습들이 갈수록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건 저의 지나친 우려일까요? 중국의 다른 언론들도 한중전 때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중국 축구 팬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혈 중국 축구 팬이 그에게 다가가서 밀었다. 안경뚱보는 처음에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명확했다. 그는 감히 중국 축구 팬을 직면할 수 없었다. 그는 같이 온 여성의 뒤로 숨으면서 겁쟁이가 되었다. 우리는 사람을 때리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축구장에는 축구장의 문화가 있고 원정팀 팬들은 홈팀 팬들을 도발하지 말아야 하며 홈팬들 좌석에서 도발하는 것은 가장 큰 금기이다. 토트넘 손흥민 팬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분명하다. 그 외에도 한국팀을 응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몇 명의 여성 축구 팬들은 마치 팬클럽 소녀들처럼 현장에서 한국 국기를 높게 들고 손흥민 등을 지지했다. 이런 행동은 더욱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이렇게 치열하게 대항하는 경기 중 의외로 중국인이 중국팀을 지지하지 않고 상대팀의 국기를 들어 올리는 건 민족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한다. 우리도 손흥민 같은 우수한 축구 선수를 좋아하지만 이런 장소에서만큼은 좋아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중국 축구팀을 지지해야 한다. 이전에 매체들이 공항에 나가 마중한 행동을 비난했는데 지금 또 경기장에서 한국 국기를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토트넘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중국 축구 팬들을 도발하는 행위들은 구역질이 난다. 과연 중국의 이런 모습을 보고 21세기 문명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중국 매체 주보반은 중국 축구를 소림 축구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중국의 소림 축구가 악명 높다며 중국의 거친 플레이를 우려하는 기사를 올렸다. 예를 들어 중국과 태국의 경기를 보면 중국팀은 17개의 파울과 4개의 경고 카드를 받았다. 한국 축구 선수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여러 차례 부상을 당했다. 한국 대 중국전에서 경고를 받은 중국 선수 역시 4명이나 됩니다. 반면 골 점유율은 65% 대 35%, 슈팅 17대 3, 유효 슈팅 8대 0으로 한국이 압도했습니다. 즉 실력으로 대적할 수 없으니 중국이 반칙으로 맞섰다는 것이 경기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매체가 대중들에게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사실을 전달했다며 불쾌한 반응만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대우가 있다면 먼저 남들을 그렇게 대우해줘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나보다 약해 보이면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나보다 강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하려고만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